자, 사용제도 볼게요. 자, 사용제도. 한번 저런 그림 놓봤습니다. 뭐 죽는 거죠? 자, 사용에 대해서 찬성의 논거와 자, 반대의 논거가 있습니다. 자, 존치론, 폐지론, 각각의 논거를 볼게요. 자, 응보주의입니다. 자, 사람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이죠. 그냥 동등성의 원칙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냥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응보주의입니다. 자, 사형이 있으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대요. 즉, 사형이라는 형벌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나갈 수 있다. 범죄 예방 효과. 그 다음에 사형을 통해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회에 격리시켜버리겠다. 사회 방위론입니다. 그래서 범죄 연구 격리 같은 뜻이고요. 시기상조론인데 이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즉 사형제도라는 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쟁점이 되는 이유를 생각하면 되겠죠. 많은 좀 선진국들이 이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OECD국에 가입하고 나름대로 잘 사는 나라인데 이거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아직 국민의 그 법감 정도 생각해야 된다. 즉 많은 국민들이 사형을 원한다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으로는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사형이 있고요. 이제 집행이 되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선고받고 기다리다가 이제 교도소에서 죽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법적으로는 있지만 사실상 사형 좀 폐지국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는 아직, 그런데 법으로는 아직 사형 존치론이에요. 자, 반대론, 인간의 존엄성의 논고, 인도주의적 차원. 사형은 너무 잔혹한 형벌이므로 또 인간의 생명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너무 잔악한 거 아니냐. 자, 그 다음에 예방효과 미비. 요거 보세요. 사형이 있으면 사람은 범죄를 안 저지른다 그러는데 실제로 또 우리가 좀 사형 폐지국 같은 나라를 찾아가 보면은 그렇다고 사형이 폐지됐다고 해서 뭐 범죄가 증가되고 사형이 다시 존치됐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고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예방효과가 미비하다. 자, 그다음 오판의 가능성. 이거죠. 그 사람 죽여놓고 이거 어떻게 살려놓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법조에서도 우리 사법 역사에서도 그 오판한 것을 지금 인정하는 어떤 과거의 사례들이 많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정치범을 살해한 경우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민주의 모습이 아니었느냐 그러면서 다시 복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오판의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도 사실 인정한 사례들이 몇 개 있다. 자, 그다음에 교화의 가능성, 형벌 목적의 변화, 요거는 응보주의랑 대비시켜서 봐주셔야 돼요. 자, 형벌이란 죄값을 치르는 거 아니냐, 응보입니다. 근데 요즘의 모습에서 형벌은 응보가 아니라 교종교화다 그 뜻이에요. 형벌의 목적이 변했다는 뜻이죠. 이런 단어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는 죄지면 형무소 간다 그랬어요. 형무소. 형무라는 건 죄값을 치른다는 뜻입니다. 형무소. 요즘은 형무소 간다고 말하지 않고 교도소 간다 그러죠. 교도소 간다라는 것은 이제 교종교화하는 제4회와의 시설에 들어간다. 그렇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적 악용.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치적 반대 세력이나 집단을 탄압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과거 우리나라 그 전직 대통령 어떤 분도 좀 사형수까지 올라갔다도 대통령이 된 것을 봐선 또 이릉 많이 악용되고 있지요. 자, 이 정도는 이제 그냥 선지를 통해서 여러분 쉽게 맞추실 수 있고요. 찬성론자로서 루터 있고 로크 있고 칸트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루터는 그냥 중요하지 않고요. 로크와 칸트의 찬성의 논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찬성론자다가 아니라 왜 찬성했느냐. 그 찬성의 논거를 여러분이 구분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일단 로크, 루소를 집어넣어도 돼요. 로크, 루소 다 사회계약론의 시각입니다. 자, 사회계약의 입장에서 사형에 동의했다. 즉, 내가 이 사회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어떤 동의한 어떤 사항 중에는 내가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임을 당했다라는 어떤 것에 동의하고 그 사회에 들어갔다 그 뜻입니다. 자, 그렇게 바라보는 것. 자, 사회계약설. 자, 그래서 사회방위론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만든 사회계약설과 같이 연결돼요.
만든 사회에서 이 계약을 위배한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사람을 죽인 건 계약을 위반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사회를 보호해야 된다. 같은 논거 사회 계약론으로 두 개 알아주시고, 자 칸트 보겠습니다. 칸트는 일단 응보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이에요. 그래서 동등성의 원리. 이것은 선생님 도식 아래에 봐도 좀 자세히 나와 있죠. 그건 좀 이따 다시 하고요. 자, 공리주의인데, 공리주의는 이쪽에 죽어놓은 것은 찬성과 반대의 중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요. 즉, 사형이 그 사회에 유용하면 찬성입니다. 근데 사형이 그 사회의 효용성이 떨어지면, 그때는 반대, 즉, 상황에 따라서 사형의 존치로 갈 수도 있고, 사형의 반대로도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유용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운데다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론으로, 자, 베카리아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 정도까지는 기출문제로 다 논의됐어요, 지금. 문제가 다 논의됐기 때문에, 소위 신유형을 낸다면 베카리아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베카리아가, EBS에서 지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 내용 중에 베카리아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여러 가지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좀 출제자들이 많이 좀 이쪽에 끌릴 거예요. 왜냐하면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공리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인도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형을 폐지한답니다. 왜? 이게 뭔 소리야? 자, 근데 사회 계약설의 성격이면은 찬성론인데 얘는 사회 계약설에서 반대론, 공리주의 입장에서 반대론이에요. 자, 첫째,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이건 그냥 여기 오판의 가능성, 그냥 반대론에 놓은 거고요. 두 번째 볼게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타인이나,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사회 계약입니다. 누구에게도 나의 죽을 권리를 남에게 맡기지 않은 거죠. 그럼 이 말의 뜻은, 다시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았다. 국가 빼고 읽어볼게요.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읽어버리면은 이건 그러므로 그 누구도 그 누구를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즉 생명을 박탈한다는 건 죽일 수 있는 권리인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그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계약 위반이고 그러므로 처벌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사회계약론이에요. 그런데 베카리아는 박탈할 권리를 누구에게도 안 줬다? 국가에도 안 줬다 그 뜻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사회계약설에서는 국가에게 위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죽일 수 있다고 봤다면 얘는 국가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므로 계약론의 입장에서 국가에게 나는 나를 죽일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는 나를 죽일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이 문장 되게 중요해요. EBS에 있는 문장이고 꼭 신중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때문에 사형제도는 국가가 저지른 범죄 행위며 국민에 대한 전쟁 행위이다. 결국 또 사회계약론적 성격 두 집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논거는 그렇죠. 일반적인 사회계약론은 찬성론인데 베카리아는 사회계약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론이에요. 국가에다 생명을 박탈할 권리까지 주진 않았다 그 뜻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형벌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 인간 정신에 무엇보다 큰 효과 밑줄 쫙 꺼야겠죠. 유용성입니다. 즉 강한 정도보다는 오래 지속되는 것이 더 유용하다 그 뜻입니다. 자, 공리주의에서는 사용은 그때그때 유용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얘는 유용성을 그냥 지속성이 강도보다 더 유용하다고 결정을 내렸죠. 그러므로 종신노역형의 죽을 때까지 노가다 뛰는 형벌이 사형보다 확실한 효과이다. 왜? 지속적이죠. 사형은 한 방에 끝나죠. 그렇죠? 그러므로 범죄 억제 효과가 여기서 없다기보다는 약하다고 봐야겠죠. 종신노역형보다는 약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 베카리아에서 논가에서 반대 논거가 사회계약론의 논거도 사용됐고 공리주의의 논거도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회계약론자나 일반적인 공리주의라는 좀 다르다. 그래서 논거를 잘 잡고 계셔야 돼요. 기존의 문제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는 찬성론과 반대론 찾기, 조금 어려운 문제는 로크와 칸트의 반대론의 논거 찾기, 그 다음에 공리주의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이유, 유용성, 여기까지는 기출, 이것은 예상 문제로 봐주시면 되십니다. 베카리안 예상 문제라고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기출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건데 그리고 가장 전형적으로 잘 만든 문제입니다. 자, 먼저 갑.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의 생명을 위해 자신도 희생해야 한다는데 동의해야 한다. 자, 남을 죽여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자기도 죽어야 한다는데 동의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사회계약설이에요. 일반 의지 나왔죠? 일반 의지하면 루소가 한 소리인데요. 루소를 넘어서서 그냥 넓게 사회계약설로 가주시면 됩니다.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명령. 칸트로 나왔죠? 자, 형벌의 종류와 정도는 기울어지지 않는 평등의 원리, 등가성의 원리, 동등성의 원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무조건 죽이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자만 죽이는 겁니다. 형벌과 위법행위 간의 비례의 규칙이 성립해야 한다. 근데 잘 봐야 돼요. 형벌의 정도는 위법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의 밑줄 쫙 꺼야죠. 비례의 규칙은 공리, 유용성이죠. 자, 손해와 이득을 비교했을 때 이득이 커야 된다. 유용성, 공리주의입니다. 자, 갑, 을, 병 넣어주면 되겠죠? 자, A. 자, A. 이쪽은 루소는 찬성, 나머진 반대로 가야겠습니다.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하시는 권한을 갖는가? 이거는 칸트도 예죠. 공리주도 유용하면 예죠. 그러니까 모두 예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X예요. 여기가 아니오로 돼 있으니까. 자, B. 칸트로 가네요. 경중에 비례하여 보복의 수단인가? 응보주의. 맞죠?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의 이념에 부합하는가? 맞죠? 왜? 칸트는 언제나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자,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것이 왜 인간의 존엄성이냐고 말하냐 하면은 그 사형은 그를 수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은 사람의 사람을 죽인 사람의 인격을 보호하는 겁니다. 즉 낮아진 인격을 다시 인간적으로 넌 개새끼로 살지 말고 살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개새끼가 됐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좋아요. 자, 칸트 맞고요. 요즘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공리주의. 자, 정당에서 공공의 이익, 유용성 맞지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 5번이었습니다. 기출문제였고요. 요거 한번 좀 듬으로 더 넣습니다. 갑, 루소 사회계약설이죠. 사회안전은 사회방위를 위해 존치해야 되는가? 사회계약설은 사회방위론입니다. 5.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가져올 나쁜 결과보다 얻을 수 있는 예방의 효과, 유용성 클 때 처벌은 필요하다. 아하, 병으로 갔죠? 공리주의죠? 유용하면 필요하다. 공리주의로 갔고 5로 가주시면 되십니다.